안녕하세요. 13년 전통의 특례 입시 연구소에서 수석 컨설턴트이자 매년 스카이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는 베테랑스 에듀 부원장 문경민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200여 개의 온오프 세미나를 많은 학부모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개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베테랑스 에듀 2부 전지적 합격 사례 시점 세미나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좀 이 한 명의 합격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하는 맥락으로 이제 흐름을 가져갔는데 올해에는 좀 다수의 합격 상대를 바탕으로 이렇게 12특 자연계, 인문계, 3특 자연계, 인문계를 중상위와 그 위의 상위 그리고 최상위권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에게 좀 위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연 특례 자연계에 대한 합격 사례들을 쭉 6명의 학생을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여기서 중상위, 상위, 최상위라고 분류할 수 있는 학생들의 등급을 쭉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기본적인 앞으로 나올 표에서 크게 몇 가지의 규칙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학년이 10학년, 11학년, 12학년 쓰여져 있는 거 있다가 뒤쪽으로 나오면 고1, 고2, 고3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어떤 얘기일까요? 한국의 학교에서 나와서 졸업을 했다라는 거죠. 중도기임일 수 있고요. 해외 한국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P가 이렇게 쭉 있는데 5점인 과목들만 최대한 가로 표시하고 그 명칭을 기재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즉 그 5점이라는 거는 이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이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코어 과목들이 5점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를 명시해 드리고 싶었죠. 자,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전공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부분인데 이게 바로 전공 심화의 실질적인 내용들입니다. 통서화는 됐지만 연고대는 되지 못했던 학생들의 제가 큰 차이점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공 심화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전공 심화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즉 학습적인 부분의 수상일 수도 있고요. 물론 굉장히 좀 스케일이 큰 수상이어야 되겠지만 활동 내역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 마이너스 표시가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여기에 있는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을 가기 위해서 조금 아쉬웠던 점 이게 바로 마이너스 표시로 좀 해놨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쓰여져 있는 수치들은 그대로 어차피 보실 수가 있는 거니까 저는 여기 외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스펙들 이제 작년 올해에 이 정도의 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정도 점수가 필요했다라는 거고요. 맨 윗줄에 있는 이 서울대, 한양대, 의대를 합격한 학생부터 보면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11학년이었을 때 IB가 39점이다. 물론 12학년 때 파이널은 43점으로 잘 봤는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 39점이라는 숫자로 의대를 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훨씬 더 고스펙을 요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더불어서 1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의대 선발이 늘어납니다. 지역 거점, 지방 거점 대학들 중심으로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좀 희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한번 해보면서 계속 이렇게 보면 UKMT 수학과 과목상 3년 이상 자, 이 3년 이상이라고 2년 이상으로 명시해놨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대표급으로 올림피아드를 학교 대표로 나갔는데 그 지속력을 또 3년이나 이렇게 특정 기간 이상을 지속을 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전공 심화라고 볼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클래스 스케일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밑에 있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생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때요? 16개의 AP 과목들을 이수를 했어요. 엄청나죠? SAT 스코어가 이 정도이지만 이 정도의 학업 역량만으로도 충분히 커버되고도 남는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이 위에 있는 학생들이 더 나은 점은 조밀조밀 따져보면 내신 그렇게 많은 차이 없어요. SAT 스코어 그렇게 많은 차이 없습니다. 토플 마찬가지고요. 이 친구들의 AP들 충분히 코어들 5점 받고 이렇게 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전공 심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 스케일이 분명히 아래에 있는 학생들이 충분히 한 부분들도 있지만 좀 차이가 난다. 그런 것들을 이 전공 표시와 마이너스 표시를 보시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 사례에서는 굉장히 좀 이 친구들이 이 이공계 상위권의 연고대에서도 굉장히 상위권 클래스의 학과는 아니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 학생들을 분석해 보더라도 여기에 있는 학생들을 아까 종합적인 평가상으로 4개의 영역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다 5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럼 총점이었을 때 몇 점인가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여기에 있는 학생들보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 연고대 학생들이 높은 과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고요. 자, 이 2명의 학생들 이번엔 봐볼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2개 학과를 가기 위해선 이 정도의 스펙이 이번에 가능했구나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이 위쪽 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아쉬운 점은 성서한, 미디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위에 있는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를 희망을 했던, 지원을 해서 붙었던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학년, 11학년, 12학년 때 처음에는 다 미디어와 관련돼 있는 수상과 활동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까지 미디어 쪽으로 쓰기에는 약간 상향 지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소하는 미디어로 썼지만 고대는 과를 조금 낮추어서 쓰는 경향이 있게 됐고, 고대가 붙은 그 순간에 미디어 쪽보다는 학교를 선택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보시면 성서 중에서는 경영학과를 지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영 쪽, 상경계열 쪽에 집중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 고려대학교 경영을 쓰기에는 또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이과가 뭔가 좀 혼전이 있을 것 같은 건축사회환경공학, 물론 공대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경영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고려대는 왜 갑자기 공대로 바꿨을까요? 이름 명칭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축도 있고 사회 환경도 있고 공학도 있고 뭐 이렇게 약간 조금 믹스가 되어져 있는 형태죠. 위에 있는 고려대 식품자원경제 같은 경우에도 졸업을 하면 경제학사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경제학사를 취득을 하게 되는데 소속은 어디냐면 생명과학대학에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것과 포함되어 있는 그 과목이 그리고 그 대학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믹스가 되어져 있는 이 형태들이 특례 입시를 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리가 인지도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상향 지원을 하는데 학교는 상향 지원을 했어요. 과는 좀 낮춰서 지원할 때 이렇게 좀 지원을 하는 표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 과들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낮다라기보다는 수능 지표상에서는 배치표상에서는 높은 곳에 있어요. 하지만 특례 학생들이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뭐 그냥 화공생명공학이나 이런 과들보다는 밸류가 낮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밑에 있는 2명의 학생 볼게요. 한양대 신소재, 한양대 미래자동차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 학생들이 위쪽에 있는 학생과 명확한 차이가 있죠. 뭘까요? 다소 아쉬운 SAT, AP와 이런 스포츠 전기로 바꾼 이런 케이스인데 뭐 여기는 이렇게 보시다 SAT 1390, 그 토플 104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쪽보다 표준화 테스트가 다소 아쉬운 점은 알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꾸준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 어떤 자동차나 공대에 대해서 희망해서 이렇게 쭉 맞춰왔다라기보다는 원래 이 학생은 태권도나 이런 걸 해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학과를 다니고 있다가 AP를 보고 점수가 잘 나와서 정기 전형 때 다시 한번 이 공대 쪽으로 이렇게 노선을 바꾼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한양대 미래자동차를 합격을 했죠. 근데 연세대학교 글로벌 인재는 불합격을 했어요. 저희가 원래 연세대학교 글로벌 인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신 적당하고 토플 정도만 있으면 되는 토플 밭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토플 점수도 막 이렇게 아무튼 AP나 SAT 같은 이게 표준화가 명확하게 토플 점수는 있어요. 근데 표준화가 명확하게 있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12년 특례 인원수가 매년마다 늘고 있고 계속 늘고 있는 그 어떤 저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연계를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표가 의도하는 바는 먼저 가로측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을 내신이 있다고는 전제하에 1500 AP 5점 그 IB가 40점 이 정도였을 때 이 정도의 노란색 동그라미의 위치다라는 걸 명시를 하고 이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전공 심화의 정도가 한 중간 정도다라는 걸 노란색 동그라미 영역이라고 했을 때 앞에 나와 있는 학생들을 나열을 해보면 이 정도의 높낮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표현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의대들이 공대들보다는 조금 더 우측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스펙적인 정량 평가상으로 좀 더 우측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표에서 그러면은 오른쪽이고 위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극점으로 갈수록 이 어떤 종합적인 평가 지수가 등급이 굉장히 높다. 최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갈수록 어때요? 좀 낮은 등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이 설명회를 보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다라는 거죠. 한양대 자동차보다는 한양대 신소재가 스펙적으로 좀 더 위에 있구나.
고려대학교 식품 이쪽이 고려대학교 건축사회공학보다는 좀 더 왼쪽에 있구나, 좀 더 낮은 등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정도를 아쉽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표시를 한번 해봤다라는 거죠. 인문계 한번 보겠습니다. 12년 특례 인문계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5명의 학생의 사례가 나오네요. 최상위는 서울대 경영학과의 학생 2명이에요. 학번이 다릅니다. 선후배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스펙이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가를 좀 집중 조명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보면 내신은 그렇게 뭐 큰 차이 없고 SAT도 큰 차이는 없고 토플 글쎄요 AP 뭐 이 친구는 AP가 없긴 하지만 IB를 했으니까 이 우수한 점수니까 충분히 뭐 커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그런 것들은 보이네요. SAT 점수가 서울대 경영이에요. 서울대에서 제일 높은 원탑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물론 나머지의 것들이 충실하게 뭐 1등급이면 1등급이다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공 한번 보실까요? 전공 심화에 관련되어 있는 활동 뭐가 할지 스톡마켓 게임 이렇게 모의투자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전공 학생회 회장 학교 사업으로 후드티를 2천만 원 정도를 판매. 세일즈 성과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공 심화의 농도가 좀 스케일이 커서 합격되는 케이스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정량평가적인 위치에서는 1등급이면 1등급 예를 들어서 그 정도라면 넘었으면 됐다. 근데 이게 있냐 없냐가 실질적으로 비슷한 학생들끼리 경쟁을 했을 때 더 큰 부분을 차지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합격한 학생들은 어때요? 1550, 1560으로 위에 서울대 학생들보다 더 높아요. SAT 점수만을 놓고 본다라면 더 그렇죠. 그런데 전공에 대해서 결정이나 뭐 이런 것들 자꾸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활동들이나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이 전공 심화의 농도와 정도가 스케일이 훨씬 더 이쪽이 높고 이쪽이 조금은 더 좀 자잘하다. 자잘하다기보다는 이쪽의 스케일이 원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적당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쪽도 이제 한번 보시면 성균관대 경영학과예요. 중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인문계에서 성균관대 경영학과인데 뭐 중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차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내신 정도도 보더라도 3.5, 3.5, 4.44 그러니까 이게 좀 우상향의 그래프라고 하죠. 우상향의 내신 그러니까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렇게 좀 올라가는 케이스. 똑같이 이렇게 해서 평점이 3년 총합 평점이 똑같았을 때 우상향으로 평점이 좀 더 똑같은 케이스를 한국대학교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들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SAT 스코어가 없네요. 이 토플 100점, 그다음에 AP에 2개. 다소 아쉬운 표준화 테스트와 진로예요. 여기 보시면 과학클럽, 코딩클럽 보이시나요? 경영학과를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지만 위에 있는 연고대를 썼겠죠. 그런데 이 학생은 12학년 때까지도 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이과에 대해서 결정이 좀 힘들었어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이과 쪽의 활동들도 있었지만 문과로 나중에 전향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럼 이 학생은 근본적으로 이 전공 심화에 대한 부분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됐을까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선?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초지일관이지 못해서요. 10학년, 11학년 때부터 진로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고 거기에 맞게끔 단계별로 학습 활동이나 활동 내역을 조정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죠.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서울대 경영, 연세대 경영, 연세대 응용통계 이렇게 해서 쭉 나와봤는데 이게 얘기하는 거 뭐라고요? SAT 스코어, AP 스코어, 내신 스코어, 학업 역량 이 수치적인 부분인 건데 요거는 거의 뭐 비슷한 선들에 있어 약간씩의 좀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 전공 심화의 정도에 따라서 서울대 경영이 가장 위쪽에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전공 심화를 명확하게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당연히 먼저 9학년, 10학년 때에 진로가 설정되어져 있었다면 자잘하게 처음부터는 작게 규모로 시작을 하다가도 그 지식 전반과 배경 지식이 쌓였을 때 뒤로 갈수록 스케일이 크게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자, 학교가 연대와 성대인데 12년 특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학교가 이렇게 다르면 12년 특례는 이렇게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요. 3특은 좀 쉽지 않은 얘기예요. 3년 특례 경영이나 거기에서 보았을 때 이 고대, 성대 이렇게 했을 때 그 격차가 스펙이나 활동 내역 차이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 12년 특례는 다소 이런 부분들이 있다. 특징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 바로 앞에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 지금 인문계 나왔죠?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자연계를 덮으면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이 두 개를 왜 취합을 했냐 이렇게 취합을 해서 얘기를 하냐면 딱 이거죠. 보세요 어머님들 이 극점으로 갈수록의 자연계가 여기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게 자연계고요.
글씨가 안 쓰여져 있는 게 인문계예요. 둘 다 쓰면 이제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봤을 때 자연계가 오른쪽 끝, 자연계가 왼쪽 끝에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자, 이렇습니다. 자연계가 학과도 인원수도 더 많이 선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문계는 그보다 좀 적은 인원수다 보니까 의치학 소위 자연계 쪽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펙이 좀 더 높은 학생들이 우측 끝으로 있고, 그리고 인원수나 학과들도 더 많이 선발을 하다 보니까 더 낮은 학생들도 왼쪽 끝으로 더 인문계보다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전반적인 요약사항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3년 특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년 특례 자연계입니다. 최상위 이렇게 4명이에요. 그리고 중상위가 이렇게 있는데 맨 위쪽에 보이시는 카이스트, 그렇죠. 3년 특례가 아니에요. 해외고 전형인데, 해외고 졸업이었을 때 전형인데 왜 여기 위에다 놨냐면 이 밑에 있는 연세대학 화학, 전기, 고대 전기전자 이 학생들보다 이 친구가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죠.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카이스트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SAT 스코어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인 평균적인 어떤 정량평가적인 요소들이 조금씩 더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전공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이 친구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조금씩 더 높은 것도 있지만 사실 이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특례가 안 됐어요. 서로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카이스트를 목표로 하고 카이스트의 질문 대비 활동을 표적으로 모든 활동과 수상, 수업, 학습 플랜 이런 것들을 세워서 꾸준하게 초지일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펙상으로는 물론 조금씩 이 친구들보다 높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3년, 4년 동안 준비를 해서요. 이렇게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목표를 하나로 정하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화학과 고려대학교 전기전자학과 이렇게 학생들은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면 SAT 스코어가 고대 전기전자가 아무래도 조금씩 더 토플도 AP 이쪽은 1개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11개 뭐 이렇게 했을 때 전공에 대한 심화 정도가 있으니까 제가 전공 이렇게 해놨었던 거예요. 전교 1등을 해서 내신이나 이런 것들, 과학, 동아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 올림피아드, 과목 일동상, 압도적인 SAT 플러스 IB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조금은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이는 것도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아무래도 순수 화학 이학과보다 공대가 조금 더 평균 점수가 높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중상위권에 있는 대학교에서 국민대학교 자동차 IT공학과인데요. 3.3등급, 숫자가 3등급이면 이게 별로 안 높은 거 아닌가? 3.3등급이면요, 어머님. 이 학생은 일단 국내에서 졸업을 했다라는 거고요. 상위 23% 정도면 100명 중에서 23등 정도라는 거예요. 낮지 않습니다. 뭐 50등보다 바뀌거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전교에서 100명이면은 23등 정도라니까 낮지 않은 내신 점수인 거예요. 그런데 토플 100점대가 또 있어요. 하지만 위에 상위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좀 아쉬운 점수는 딱 봐도 표준화 테스트와 전공 관련 활동이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학교보다 학과 중심의 전공을 좀 지원을 했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한국 학교에서 해외에 있는 한국 학교 졸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다양한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내 중심으로 일단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그런 점에 비해서 한국어이다 보니까 영어 노출이나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하다 보니 SAT를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부족했던 학생.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대학교 IT공학과를 최종적으로 합격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한번 해볼까요? 카이스트, 고대 전기전, 연세대 화학, 국민대 자동차.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카이스트와 고대, 연세대학교 화학이 이쪽 가로열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전공 심화에 대해서 꾸준하게 진행을 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카이스트 목적으로 모든 과목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보다 조금 더 카이스트의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두 번째, 고대 전기전자가 연세대 화학 학교와 뭐 어떤 과의 밸류를 떠나서 순수 이학과가 아무래도 공대보다는 조금 더 이 스펙상으로 왼쪽 쪽에 위치해져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3년 특례 인문계를 한번 가볼까요? 3특 인문계는
3명, 2명, 1명의 등급으로 이렇게 좀 나뉘어져 봤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스펙들은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34점, 38점이요. 아이비가 이 정도 점수를 가지고 연세대학교 3년 특례로 경제학과를 갈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자, 이 부분은 약간 좀 집중 조명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아까 4가지의 평가 요소부터 시작을 해서 서로의 역학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합격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이 학생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학을 하니까 이제 IB 과목을 선택할 때 당연히 과학 과목들을 HL 과목들로 선택을 했고, 근데 막상 11학년을 겪어보니까 너무 맞지 않은 겁니다. 자기랑 맞지가 않아서 점수가 뚝뚝뚝뚝뚝 떨어져서 11학년 때 이미 내신을 굉장히 망가졌는데 과감한 결단을 하죠. 뭐냐면 HL을 자기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SL을 HL 이콘으로 올려요. 이콘이라는 경제 과목을. 근데 이 학생은 4HL이 되고 2SL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세 과목 HL이 있던 것도 점수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학과를 위해서 HL의 가중을 한 과목을 더 늘린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부담도 더 많이 올 거고, 그런데 점수상으로는 오히려 더 올랐어요. 그렇죠? 우상향의 그래프를 이 점수대가 뭐 연대에서 3등으로 경제력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수대가 아니라 어쨌든 우상향을 그렸다. 근데 여기서 원리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40점도 안 되는 점수의 표준화 테스트로서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등급이 1등급 일수가 돼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SAT 1500점대를 맞음으로써 그 부분을 커버를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IB를 선택했을 때 만들었던 이 과학 과목, HL 과목들은 이미 굉장히 점수가 많이 깎였잖아요. 수학과학에 대한 그 과목들이. 그걸 AP로서 커버를 최대한 했습니다. 여기까지도 부족해요. 왜냐면 그 과학 과목들 AP로 커버를 한다고 한들 얘가 경제학과를 뽑아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제학과에 대한 특성화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아니죠. 애초에 HA 과목들을 선택을 했을 때 그 과학 쪽으로 갔어야만 했는데 진로를 바꿨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전공 적합성에 대한 뭔가 엘리트 프로필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이 친구는 뭘 했냐면 이 클럽을 만든 다음에 이 보시는 것처럼 볼린저 밴드가 뭐냐면 이 주식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주가 그래프가 꺾은선 그래프가 막 복잡해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걸 이 클럽의 임원들과 함께 엑셀을 통해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일정 수준의 이상 기간을 두고 그걸 예측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도장을 꽝 찍어줬어요. 교내 활동의 확장의 개념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물론 연세대학교가 보시면은 재심은 기반의 면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어느 정도 결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끄집어내서 답변을 융통성 있게 잘했다라는 거고, 실제로 학생은 면접관과 이 얘기를 생각보다 길게 했다. 자기 생각으로 1분 이상은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어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전공 심화의 과정, 그걸 면접관한테 얘기하는 것까지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메이크업을 하는 과정까지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연세대가 응용통계학과 전공 심화들이 하나씩은 있는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점수가 오히려 더 낮지 않나요? 이 학생 역시 고1, 고2, 고3 되는 걸로 봐서는 한국 학교죠. 학생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교내 대회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국 학교에 있는, 해외에 있는 한국 학교의 학생인데, 이게 마땅히 이제 여기서부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이제 환경적으로 많은 것들이 주어지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학생부 종합 말고 학생부 교과가 있죠. 전교에서 1, 2, 3등 아이들만 쓰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6개월마다 한 학기마다 영어, 베트남어, 경제, 수학, 독서 토론 이렇게 해서 학교 대회가 있었는데 단 한 학기도 빠짐없이 6학기 모두를 1등 아니면 2등으로서 꼼꼼하게 챙깁니다. 그래서 학교 활동을 매우 꼼꼼하게 준비를 했던 그 학생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딱 그거죠. 과거에도 한 번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통계학과를 가기 위해서 이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에 있는 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공 심화 과목을 보다가 전공 1, 2, 3학년 과목을 보다가 파이썬 R이라고 하는 코딩, 근데 그게 통계 이 언어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학생회 인원이었기 때문에 이 문집을 만들 때 그 통계 언어를 써서 이렇게 만드는 전공 심화를 발생을 시켰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죠. 자,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연세대 하스입니다. 이 학생 이렇게 쭉 보다가 주안점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디자인, 미디어, 사회과학, 불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원래 이 학생이 디자인과 미디어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연세대학교 디자인을 썼는데 연세대학교 하스를 어떻게 또 썼죠? 자, 이쪽은 3년 특례 서류로 썼고요. 이쪽은 연세대학교 국제형 수시 전형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쓸 수가 있었는데 디자인 중심이었던 미디어 중심이었던 이쪽은 떨어지고 하스 사회과학 관련해서는 수시로서는 붙었다라는 겁니다. 올해에 한 요 정도의 스펙이 하스는 필요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학생이 위쪽으로 가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일관성이 없었던 전공과 진로에 대한 방향성인 거죠. 자, 밑에 있는 학생은 어떻습니까? 경영학과 고23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것 같네요. 자, 이 학생은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어요. 중도기임을 했어요.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기임을 했는데 한국 일반고에서 내신 적응하느라고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등급 21% 100명 중에 21등 그 안쪽으로까지 자리를 잡고 훌륭하게 했다는 겁니다. SAT 스코어 그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했고요. 학교 내에서 일단 열심히 했는데 아쉽게도 이 학생이 원했던 건 아니지만 표준화 테스트에 대한 역량이나 이 어떤 여러 가지의 다양한 활동들 해외에서만큼보다 한국 국내에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뭐 제공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전학을 갔던 그 한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아쉬움이 좀 있고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입니다. 저도 이제 이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이제 이걸 줬을 때 이제 뭐 이건 고1 이렇게 점수를 보시면 5점, 5점, 5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렇게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의아하긴 했는데 평점으로 아무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해외에 있는 한국 학교였고 SAT 스코어, AP 그 토플 스코어 일단 이렇습니다. 근데 역시나 제약적인 어떤 다양한 활동이 없었던 제약적인 좀 그런 환경들 때문에 교내에서의 중심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쉬운 전공심화가 명확하게 있지를 않았어요. 예, 그리고 표준화 테스트도 약간은 좀 아쉽죠. 왜냐면 이 친구도 어쨌든 중앙대 경영학과니까 중앙대에서 원탑을 일단 합격을 했지만 연고대를 썼어요. 썼는데 그게 다 경영을 쓰다 보니까 그 연고대의 경영을 가기에는 이런 친구들과 비교하기에는 표준화 테스트나 여러 가지 학업 역량 그리고 더 조밀조밀했던 이 친구들이 이게 쓰여져 있다고 해서 이게 다가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전체적인 모든 것들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요. 요약 일단 이렇습니다. 연세대 경제응통, 연세대 경영, 성대 경영 이렇게 있는데 3년 특례 지금 인문계가 지금 12년 특례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좀 뭔가 오밀조밀하죠. 사실 원을 정확하게 표시하면 이거보다 더 밀도 높게 몰릴 거예요. 그런데 글씨가 또 안 보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글씨 보이게끔 띄엄띄엄 해놨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학교가 연대, 성대, 중대 이렇게 있었을 때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굉장히 이 갭이 차이가 많이 났었죠. 학교 차이가. 근데 여기는 3년 특례 특성상 이렇게 거의 비슷한데 조금 한 끝발의 차이다라는 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연세대학교 경제, 연세대학교 응동, 학업 역량으로는 또 요 정도씩의 간격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서로의 어떤 역학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죠. 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아까 전에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가 뭐예요? 내신 10학년 때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지피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학년 1학기 때까지는 할 수 있는 학업 역량 내에서 내신 부족하면 표준화 테스트 안 되면 활동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아니 11학년 때 HL이 망가지고 심지어 12학년 때 없던 HL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 케이스가 있다는 걸 보았을 때에는 조금 더 집중하고 몰입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렇죠. 이 꾸준한 진로가 또 필요했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초지일관의 진로가 좀 필요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정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이겠죠. 포기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그에 따른 학습 플레인, 체계적인 설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부는요. 일단 합격 사례들에서 쭉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기에서 종료를 하고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명확한 진로 설계와 그에 따른 학습 설계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더 필요합니다. 이게 연고대를 가기 위한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그 부분을 3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